치지 마야 돼. 좀 이따가 되겠다. 엽서를 매일 보냈는데요. 그 엽서에다가 이제 그 애를 밥에다가 탁 놓고 볼펜을 이렇게 그려요. 이제 그걸 이제 한 일주일에 한 번이고 이제 그려서 보내고 그러는데 나는 이제 모르는 거죠. 뭐 너무 즐거우니까 이제 이렇게 보고 있다가 한 달 있다가 아니면 몇 주 있다가 이렇게 유리창에다가 신문을 딱 대고 편지를 대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요만큼 자는 거예요. 응? 걔가 좀 큰 애가. 아이들은 설날엔 사진으로 세배했고 늘 아버지를 위해 기도했다. 아버지 전세기도 꼬박꼬박 편지로 소식을 전했다. 단지 월급이 국내 근무의 3배나 된다는 이유 때문에 쉽게 선택한 해외 근무였지만 결코 쉽지 않았다. 제일 힘든 것은 며칠씩 계속되는 사우디의 모래바람을 맞는 것도 힘겨운 노동도 아니었다. 가족들과 떨어져 있는 것이었다. 잠 한 번 실컷 자는 게 소원이던 시절, 일과 후 졸음을 피해가며 써보낸 편지들엔 그 시대의 애환이 곳곳에 배어있다. 저는 뭐 사실 저희 때는 제가 이제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건설회사 들어가서 현장으로 이제 다니면서 일을 했는데요. 그때 저희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요즘 무슨 뭐 경제적인 무슨 어떤 역할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사실 저희들은 그런 걸 몰랐습니다. 그냥 덮어놓고 열심히 일해야 되는지만 알고 그냥 새벽에 나와서 그냥 현장에 나가서 일하고 그냥 뭐 월급을 얼마 주는지도 모르고 후생인의 복지 이런 거는 뭐 생각도 못하고 그러고 나서 어느 날 그냥 중동으로 나가라고 했을 때 중동 비행기표 사주면 그냥 가서 사막에서 그냥 일을 그냥 시작을 해서 일을 했고 1년 365일 중에 3분의 1을 집에 못 들어왔다. 회사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3분의 1을 못 들어오고 회사 도착을 항상 7시 뭐 평생을 7시 반. 그리고 7시 반. 몇 시에 캄캄해서 들어가서 7시 반. 몇 시에 캄캄해서 퇴근하셨어요? 나가서 최근에는 뭐 저녁을 먹고 또 들어와서 일을 했으니까 우리 세대가 한참 일할 때 목표 미달해 보셨어요? 사장님 저 목표 미달했습니다. 이거 보고 해 보셨어요? 회사별로 수출 목표, 건설 목표 미달해 보셨어요? 아니 저는 제가 알기로는 전부 초과 달성이었어요. 이게 90년대 들어서는 미달이 있었는데 80년대 말까지는 정말 미달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세대는 목표를 항상 초과 달성하면서 70년대, 80년대를 살아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를 안 알아주니까 이제 스스로 입으로 자가 발전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수출 취재를 많이 해봤습니다만 항상 보고는 전년 동기비 몇 퍼센트 증가했습니다. 또 건설회사 가면 건설 공기를 목표보다 뭐 몇 달 앞당겨 조기 달성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도 몇 달 앞당겼습니다. 100억 불 수출 목표도 몇 년 앞서 이 시절을 살아봤어요. 저희 세대는 가장 행복했던 세대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고생도 해봤고 돈도 벌어봤고 그리고 이제 또 잘도 살기도 하고 또 전쟁 나더라도 우리 앞으로 살아봐야 얼마나 사냐 이거죠. 그래서 참 우리는 이제 뭐 행복한데 만약에 2030을 본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지금서부터 사실은 어떤 어려움도 없었어요 그동안에. 그래서 고생도 못 해봤고 그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그러면 IMF니 그래가지고 돈 벌 기회도 없었고 그냥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태예요. 이제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갑자기 어느 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저희가 사실 거의는 그냥 지주 역할을 하고 있는데 506건이 어느 날 이제 다 죽어 없어진다 이거죠. 그러면은 과연 그 세대가 어떻게 살아남으려고 그러느냐. 7시대가. 그래서 저는 2030은 참 불행한 세대고 5060은 행복한 세대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인지 해외 이제 한국 전쟁 후 아무것도 없는 폐허의 한국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해낸 것은 5060이었다. 한강의 기적은 개발 독재의 결과였다. 그러나 5060에게도 아픈 경험이 있다. 월남전에서 흘린 군인들의 피로 달러를 벌어들였다. 경제적인 탈피구나 아니면은 우리가 어떠한 그 좀 잘 살아봐야 되겠다는 그런 것 때문인지 해외에 이제 그 파병을 하게 되었는데 그 파병할 때는 그 물론 뭐 정치적으로 다 동의를 해서 갔지만 사실은
그 파병을 직접적으로 간 사람들은 상당히 많이 두려웠죠. 많이 두려웠고. 이 양반은 이름은 들었지만 신호를 안 본 걸로 봐서 인적재래당이라고 그런 것 같아요. 때론 나라를 위해, 때론 돈을 벌기 위해 목숨을 걸고 사지로 함께 떠났던 사람들.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들은 월남전과 한국군의 참전에 관해 정확하게 알리고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그 내용은 아직까지 그 한국에 공개되지 못했던 정군 기자의 필름에서 구했는데 이때까지 보도가 되지 못한 거죠. 넘겨받느냐가 아니에요. 그 집사였으면 지금 예. 야 저거 다 서 있는 사람이 다 야 이게 저 지금 생생한 장면이야 정말. 네. 작전지로 나갔던 트럭이 야간에 무너져온 지뢰에 의해 폭파된 장면. 이게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좀 오래됐어요. 몇 개월 됐어요. 월남전에 갔다 온 지도 30년 이상이 흘렀지만 전쟁과 당시에 대한 공포는 아직도 생생하다. 그렇게 목숨을 내놓고 참전했던 월남전이었다. 군인들은 나가서 싸우면은 그걸 그 족을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족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고 외국에 나가서는 또 공산 세력된 걸 갖다가 싸우는 거고 또 우리가 6.25 때 16개국이 도와줬는데 그에 대한 일종의 보답 차원도 되는 것이고 그렇죠. 우리 정부가 결정을 해서 국회에서 승인해서 갔던 것이고 또 미국 가서도 우리 부대가 한국군 작전을 주월군 사령관이 직접 통제했지 미국 사람이 한 게 아니잖아요. 작전군이 우리한테 줬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용병이라고 하는 말은 어디다 대더라도 하나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분명히 그때마다 정말 짚어줘야 돼요. 처음에는 말도 안 되니까 그냥 대꾸했는데 그때 이제 월남전 참전했기 때문에 우리 국군 현대화에도 이제 속도를 앞당길 수 있었고 거기에 또 월남 특수가 우리 경제 개발하는 그 종잣돈으로 큰 역할을 했죠. 월남전에서 벌어들인 달러는 한국 경제의 단기와 같았다. 월남전에서 벌어들인 달러로 놓인 경부 고속도로. 전국을 일일 생활권으로 만들었고 이 길로 수출 화물이 운송됐고 수출 100억 불을 거쳐 수출 2천억 불에 이르는 길이 됐다. 그리고 또 하나. 32만 명이 75년까지 갔다 왔으니까 그 75년 갔다 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 실전 경험이 있는 군인이 쌓인 거죠. 네. 그렇죠. 그게 안보에 굉장한 큰 주축이 되는 거죠. 지금 8월 이전에는 우리나라가 그 휴전선을 통해서 많은 공비도 내려오고 그 북한이 오히려 군사적인 이런 힘으로 봤을 때는 우위에 있었습니다. 우위에 있었는데 우리가 파월을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국군 장비가 현대화되고 그 다음에 실전 경험도 많이 쌓고 해가지고 그 휴전선의 트러블 자체가 없어졌죠. 근데 결국은 우리 아이들이 지금 그걸 누리고 있다는 것이 우리 부모들이 그만큼 일어났던 그 결과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걸 모르고 지나는 것이 조금 안타까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다 보면 저도 예전에 저희 부모님들한테 우리는 예전에 이렇게 살았다 하는 얘기 듣는 걸 참 싫어했거든요. 근데 그걸 너무나 잘 알면서도 저도 모르게 그 말이 또 나오게 돼요. 선들한테 큰 일을 맡겨주지 않느냐. 그런 방송으로 아마 젊은 세대는 5060이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